11. 아르망은 여기까지 말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멈추었다. 문을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는 말했다. 추워지는군요. 좀 누워야겠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았다. 아르망은 아직도 몸이 매우 쇠약해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마치 오래 뛰어 지친 사람처럼 또는 괴로운 추억으로 억눌린 사람처럼 한참 동안 머리를 베개 위에 얹은 채 쉬었다. 아마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셨나 보군요. 하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만 가볼 테니 좀 쉬는 것이 어떻겠어요?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듣기로 하지요. 이야기가 좀 지루하셨죠? 아니, 천만에요. 그렇다면 계속하지요. 어차피 혼자 남아있어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하고 그는 사소한 일까지 모조리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도 않고 쉽게 말을 이었다. 나는 잠을 잘 생각도 하지 않고 그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마르그리테와 만났던 일, 그리고 둘이서 한 약속, 이 모든 일이 어쩌면 그리도 당돌하고 빨리, 그리고 뜻밖에 이루어져서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마르그리트 같은 여자라면 남자의 청을 받고 바로 다음 날로 남자의 청을 들어줄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은 분명하겠지요. 아무리 이런 생각을 해봐도 장래 내 애인이 될 사람에게서 받은 인상이 어찌나 강한지 언제까지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녀를 다른 계집들과는 달리 생각하려 했고 또 남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녀에게 끌리는 심정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분명히 내게 끌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나는 그와는 정반대로 정말 모순되는 신뢰를 내 눈으로 본 적도 있고 마르그리트의 사랑은 계절에 따라 값이 오르내리는 상품과 같은 것이라는 소문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편 달리 생각해 보면 자기 집에 찾아온 젊은 백작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사실은 아무래도 이 소문과는 일치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건 그녀가 백작을 싫어하고 그녀는 공작에게서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으니 이왕 애인을 만들 바에야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풍채 좋고 재치 있고 쾌활하며 재산도 있는 가스통은 싫다고 하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바보같이 굴던 나를 택했을까요? 하기야 사실 1년을 쫓아다니며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때에 따라서는 단 1분 동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오히려 효과적인 때도 있을 수 있지요. 밤참 때 한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녀가 식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걱정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도저히 숨길 수 없을 정도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과 그녀가 2개월 동안 앓고 있을 때 문병을 갔었다는 사실이 다른 남자들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랑을 고백해온 남자에게는 여태껏 자기가 해온 대로 해도 상관없으리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만한 일을 해주는 것쯤은 그녀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요. 당신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의 모든 추측이 어쩌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녀가 승낙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오랫동안 사랑해오던 마르그리트가 이제 내게로 온 이상 새삼스럽게 더 바랄 것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데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껏 남의 첩살이나 하는 그런 여자를 상대하면서도 아마 그녀를 시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서였겠지요. 나는 이 사랑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어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순간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정신이 이상해진 상태였습니다. 미남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맵시도 있는 것 같지 않은 내가 그녀를 차지할 자격이 있을 수 없다고 때때로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만한 여자를 차지한다는 자만심으로 뽐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마르그리트가 나를 며칠 동안의 심심풀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지기도 하여 부질없이 괴로워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오늘 밤에는 가지 말고 이런 불안한 마음의 근심을 편지로 써서 보내고 아주 여행이나 떠나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어느 사이에 한없는 희망과 한없는 신뢰감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허무맹랑한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녀 덕분에 육체와 정신 양면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일생 동안 함께 살면서 그녀의 애정이 어떤 깨끗한 처녀의 사랑보다도 더욱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습니다. 이처럼 내 가슴에서 머리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당신에게 일일이 전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 공상도 급기야는 새벽 무렵에 닥쳐온 졸음 속으로 조금씩 사라져 갔습니다. 잠을 깨니 오후 2시였어요. 날씨는 산뜻하게 개였더군요.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보람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전날 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이제는 마르그리트를 만날 시간만이 상쾌하게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을 듯이 기쁜 심정이었습니다. 가슴은 기쁨과 사랑으로 고동치고 즐거운 열병이라도 걸린 듯이 침착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결과만이 보였으며 마르그리트와 다시 만날 시간 이외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도 도저히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방은 나의 행복을 간직하기엔 너무 좁은 듯이 느꼈습니다. 내 가슴의 전부를 발산하려면 넓은 대자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밖으로 나갔지요. 나는 앙땡가를 지나갔습니다. 마르그리트의 유괴마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샹젤리제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모두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이란 어떤 때는 사람의 마음을 선량하게 해주는 모양입니다. 슈버드 마를리의 말 놀이터에서 원형 광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1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 마르그리트의 마차가 보였습니다. 확실히 보이지는 않았으나 틀림없이 그녀의 마차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샹젤리제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그녀는 마차를 멈추었어요. 그러자 거기 모여 짓거리던 사람들 중에서 어떤 키가 큰 청년이 마차 쪽으로 다가가더니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청년은 잠깐 동안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친구들에게도 돌아오고 마차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그들이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마르그리트와 이야기를 한 청년은 바로 지이백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날 밤에 그의 초상화를 본 적도 있었고 마르그리트가 그 사람 덕택으로 오늘과 같은 운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프리당스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올까봐 그날 밤에 마르그리트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문을 열어주지 않은 변명을 하기 위해 마르그리트가 마차를 세운 것일 겁니다. 나는 오늘 밤도 그 사람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마르그리트가 무슨 구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날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산책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짓거리기도 했는데 밤 11시가 되었을 땐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나는 건 집에 돌아와서 30분 동안이나 몸치장을 했다는 것과 몇백 번이나 벽시계와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으나 유감스럽게도 어느 시계도 빨리 가지를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11시 반이 되자 이제 나갈 시각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그 무렵 나는 프로방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몽블랑가를 지나 큰 거리를 건너 루이 드 그랑가로 빠져 포르 마몬가를 거쳐 앙땡가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마르그리트의 창문을 쳐다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지기에게 고태의 양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2시나 12시 15분이 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무척 느린 걸음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도 프로방스가에서 그녀의 집까지 오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각이면 상점이나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30분쯤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누구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차는 천천히 사라지더군요. 집에는 마군간도 창고도 없었던 거예요. 마르그리트가 초인종을 누리려고 할 때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불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 당신이었군요? 하며 대답하는 말투가 나를 별로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더군요. 오늘 밤에 찾아와도 괜찮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깜빡 잊었어요. 이 한마디의 말은 내가 어젯밤부터 오늘 하루 종일 꿈꿔오던 희망을 송두리째 뒤집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태도에 얼마큼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전 같았으면 당연히 가버렸겠지만 그때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인너가 미리 문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베르당슨 왔어요? 하고 마르그리트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시면 바로 이리 오라고 일러줘요. 살롱의 불을 끄고 누가 오거든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요. 오늘 밤에는 안 들어온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녀는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 듯 했어요. 아마 귀찮게 따라다니는 남자라도 있어 그 때문에 고역을 치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마르그리트는 침실 쪽으로 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하고 그녀가 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모자와 비로드 외투를 침대 위에 벗어던지고 초여름인데도 불을 피우고 있는 난로가의 큰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면서 내게 말하더군요.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오늘 밤엔 찾아오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왜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으신 것 같고 내가 반갑지 않은 것 같았어요. 또 제가 있으면 지루하실 테니까요. 지루하진 않아요. 그저 몸이 좀 불편해요. 하루 종일 괴로웠어요. 잠을 못 자서 머리가 몹시 아프군요. 그럼 난 이만 실례하겠으니 주무시죠? 아니에요. 그냥 계세요. 자고 싶으면 당신이 계시더라도 언제든지 잘 테니까요. 이때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또 누가 왔나 봐요? 하며 그녀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조금 후에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나 봐요? 내가 나가 열어줘야겠어요. 그녀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녀가 여러 방을 빠져나가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어준 사람은 식당까지 와서 멈추었습니다. 처음 두세 마디만 듣고도 나는 그가 N백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소? 하고 그가 말하더군요. 불편해요. 하고 마르그리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방해됩니까?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대접이 말씀이 아니군요. 제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마르그리트? 당신이 뭘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몸이 불편해서 자야 되겠어요. 밤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5분도 안 되어 당신을 만나야 하다니 정말 살 수 없군요. 글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정부라도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라면 벌써 100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당신을 만나기만 하면 신경질이 나니 다른 여자에게 가보라고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을 되풀이하겠어요? 전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자, 이젠 똑똑히 아셨겠지요? 안녕히 가세요. 아, 마침 난인네가 오는군요. 불을 밝혀드릴 테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마르그리트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그 청년이 무엇라고 더듬거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거칠게 문을 닫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둬요 하고 마르그리트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턴 저 얼간이를 만나지 않겠단 말이에요. 난 이제 이렇게 줄곧 찾아와서 똑같은 소리를 하며 돈만 치르면 모든 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아는 녀석들을 보는 것에도 지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더러운 직업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여자들이 정말 이것이 어떻다는 걸 안다면 차라리 식모살이라도 하지.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을 거야.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마차를 타고 다이아몬드를 갖는 허영심에 그런 짓을 할 거예요. 장녀들에게도 진실이 있으니까 남의 말도 다 고지 듣게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는 마음과 몸과 미모를 모두 망쳐버리게 돼요.
남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멸시하고 백증보다 더 천대하면서 기껏 감사준다는 것이 주는 것보다 빼앗아가는 게 더 많은 자들이에요. 그러다간 결국 남들도 파멸, 자기도 파멸해서 언젠가는 개죽음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씨, 제발 좀 진정하세요. 하고 난인느가 말했습니다. 아씨는 오늘 밤 몹시 흥분하고 계십니다. 이 옷은 무척 갑갑하군. 마르그리트는 코르셋의 쇄골이를 잡아제치며 말했습니다. 화장옷 좀 갖다 줘요. 아참, 프루당스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는 즉시 아씨한테 오도록 일러두었어요. 그분도 그렇지. 하고 마르그리트는 옷을 벗고 화장옷으로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볼 일이 있으면 귀찮도록 찾아오면서 내일이라면 도무지 힘써주는 게 없거든. 프루당스는 내가 오늘 저녁에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 답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면서 내 걱정은 안 해주고 제 멋대로 싸돌아다닐 거야. 아마 어디서 붙들려 못 오는가 봐요. 펀치나 갖다 줘요. 그러시면 몸에 해로워요. 하고 난인느가 말했습니다. 차라리 해로웠으면 좋겠어요. 과일이나 파티 요리나 연계찜이나 무엇든지 먹을 것을 좀 빨리 갖다 줘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이런 장면을 보고 내가 어떻게 느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저와 함께 드시겠어요? 하고 그녀는 내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책이나 보시면서 좀 기다려주세요. 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어요. 그녀는 촛대에 꽂혀있는 초에 불을 켜놓고 침대 아래쪽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편 나는 혼자 그녀의 생활을 이모저모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연민으로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방안을 거닐고 있는데 프루당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당신이 와 계셨군요. 마르그리트는 어디 있어요? 화장실에요. 그럼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마르그리트가 당신을 좋아하나 봐요?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조금도 내색하지 않던가요? 전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오셨죠? 그저 찾아온 거예요. 한밤중에요? 왜 한밤중에는 안 되나요?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놀리다니요. 아주 푸대접인걸요. 곧 상냥해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지금 그녀한테 좋은 소식을 갖고 왔거든요. 그거 괜찮군요. 그래, 그녀가 당신한테 내 말을 합디까? 어제 저녁에, 아니 오늘 새벽에 당신이 친구하고 돌아가시자 금방 참 말이 나왔으니 얘긴데 당신 친구분 안녕하세요? 가스통 씨라고 그랬죠 아마? 네. 나는 이렇게 대답하며 가스통이 내게 말해준 내용을 생각하니 프루당스가 그의 이름마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습게 생각되더군요. 그 양반 무척 좋은 분이더군요. 지금 뭘 하고 계시죠? 그 친구는 수입이 1년에 25,000프랑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나 그래요? 참 당신 이야기를 계속하지요. 마르그리트가 당신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묻더군요. 당신이 누구며 지금까지 뭘 했으며 당신이 사귄 애인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나이 또래의 남자분들에게 물어볼 만한 일을 다 묻더군요. 그래서 나는 아는 대로 모두 이야기하여 당신은 아주 매력 있는 청년이라고 말했죠. 이제 아셨어요? 고맙소. 그런데 마르그리트가 어제 당신에게 부탁한 건 무엇입니까? 말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그런 얘기를 한 건 단지 백작을 돌려보내려고 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부탁을 한 가지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그 대답을 가지고 왔지요. 그때 마르그리트가 노란 리본에 술 장식이 있는 잠잘 때 쓰는 모자를 귀엽게 쓰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전문가들 용어로는 휴, 즉 양배추라고 부르지요. 그런 차림을 한 그녀는 황홀해질 정도였답니다. 그녀는 맨발에다 비단 실내화를 신었고 손톱, 발톱까지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공작은 만나보았어요? 프루당스를 보자 마르그리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나고 말고. 그래, 뭐라고 하던가요? 주시더구만. 얼마? 6,000프랑. 지금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어. 기분 나쁜 얼굴을 합디까? 아니. 가엾은 분. 가엾은 분이라고 할 때의 마르그리트 음성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할 어조였습니다. 마르그리트는 프루당스에게서 1,000프랑짜리 지폐 6장을 받아들며 겨우 망신을 면했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 봐요, 프루당스, 돈이 필요하오? 이틀 후가 15일 아니야? 300프랑이나 400프랑만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늦어서 바꿀 수 없으니 내일 아침에 사람을 보내줘요. 잊지나 말아요. 걱정 말아요. 함께 밤잠이나 들겠어요? 집에 가야 해. 샤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이한텐 여전히 열심이군요. 거의 미쳤어. 자, 그럼 내일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아르망씨. 드베르노 부인은 곧 나갔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장롱을 열고 지폐를 넣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좀 누워야겠어요. 하고 그녀는 생긋 웃으며 침대로 갔어요. 사양하지 마시고 편히 누우세요. 그녀는 침대를 덮은 성긴 레이스를 긋고 눕더군요. 자, 하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 곁에 앉아 이야기나 합시다. 프루당스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녀가 갖다 준 대답으로 마르그리트는 기분을 돌렸습니다. 아까는 불쾌한 기분으로 대해서 미안해요. 용서해 주시겠죠?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면서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를 사랑해 주시겠어요? 미칠 정도로. 제 성질이 이렇게 나쁜데도요? 어떤 결점이 있더라도 맹세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하며 나는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나닌느가 접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찬 닭고기와 보르드 포도주 한 병과 딸기와 두 사람의 수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펀치는 만들지 않았는데요? 하고 나닌느가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나리? 아무렴 그렇지. 마르그리트의 말에 무척 감격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마르그리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튼 좋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조그만 탁자에 놓아 침대 옆으로 갖다 줘요. 우리가 차려 먹을게요. 벌써 3일째 밤을 새우니 졸리기도 할 거예요. 어서 가서 자요. 이젠 부탁할 일도 없으니까요. 현관문에 빗장을 걸어둘까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내일 정오까지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도록 해줘요.